네, 2021년 12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성탄절이네요.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마녀 사냥은 끝! 이제는 박근혜로 갈라치기 한다. 최근 민주당이 펼쳤던 공세는 이재명 비리를 넘기는 쪼잔한 수였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그 끝은 성공이 아닐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마이뉴스가 자꾸 떠듭니다. 김건희 씨가 2006년 6월 폴리텍 대학 겸임 교수를 위해 제출한 재직 증명서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뭐가 이상하냐? 한자로 주소가 이 집주자 주소인데 주인 주자 주소를 썼다는 거예요. 성명할 때 명자는 한자로 이름 명자여야 되는데 발글명이 쓰여 있답니다. 직위가 뭐냐 할 때는 그 직위할 때 직업할 때 직자를 써야 되는데 모직물 편직물을 할 때 하는 그러한 직물 직자가 쓰여 있답니다. 이런 걸 찾아냈습니다. 글쎄, 이 재직 증명서는 H컬처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발행한 거니까 거기다가 물어야죠. 이걸 김건희 씨한테 물으면 누가 답을 합니까? 저도 왜 이런 실수가 생겼나 하고 그냥 막연히 찾아봤어요. 그 주소를 쓸 때 우리가 대부분 문서는 아래아 한글로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아래아 한글 다루는 데는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서 주자를 쳐놓은 다음에 한자로 변환하려면 F9 누르면 되잖아요. F9 누르니까 첫 번째로 뜨는 주자가 주인 주자예요. 이걸 눌렀나? 발글명자 치고 F9 누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발글명자예요. 직자 치고 역시 F9 누르니까 직문할 때 직자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했나? 그냥 저도 추론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재직증명서가 참 이상한 게 많아요. 김건희 씨가 2006년도에 폴리텍 대학하고 수원여대에 다 이 회사에서 근무했던 걸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냈는데 이 H컬처라는 회사에 들어간 날짜가 1년 차이가 납니다. 폴리텍 대학에 낸 이 회사 발행 재직증명서에는 이건 2006년 6월 29일 발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 12월 2일 이 H컬처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 12월 수원여대에 제출한 똑같은 이 회사의 재직증명서입니다. 2006년 12월 11일 발행되어 있는데 입사는 2003년 12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더 먼저 입사한 걸로 되어 있죠. 근데 폴리텍 대학에 낸 김건희 씨 이력서에는 H컬처 근무한 걸 2005년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 뒤죽박죽이에요. 어쨌든 H컬처는 재직증명서를 2번 발행했는데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근데 그 모양이 다르고요. 모양이 다릅니다. 사진처럼 지금. 그리고 그 모든 문서에는 문서 번호를 붙이는데 그 양식도 달라요. 하나는 제 2006-02-639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폴리텍 대학 거. 수원여대 거는 2006-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저도 군대 있을 때 문서명 하면서 문서번호 붙여봤는데 아이고 옛날에 문서번호 연도 따갖고 대충 붙이긴 했었죠. 2006년도에 발행한 문서들입니다. 그때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은 딱딱 양식이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기업이라면 재직증명서 양식도 없고 그냥 만들어 주세요 하면 본인이 직원이 만들어 도장 찍어주는 거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리고 만들어 달라니까 만들어 주니까 한자도 틀리게 집어넣고 연도도 틀릴 수 있죠. 근데 이 문서가 왜 다르냐? 이력서랑 왜 다르냐? 이 시비는 이 재직증명서를 발행한 쪽에서 답을 해야지 김건희 씨한테 물어봐야 소용이 없고요. 김건희 씨가 이걸 자기가 만들어냈다고 하면은 여기 찍혀있는 도장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한번 다뤘지만 그 본인이 조작하지 않고 그냥 발행해준 대로 냈다는 걸로 봐야 되죠. 그럼 김건희 씨한테 뭘 묻겠다는 겁니까? 이 회사 발행에는 홍모 씨로 되어 있는데 그는 재직증명서 발급 경로 여부, 진위 여부는 당시 2006년도 일이라서 저도 단정지어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그 시기에 우리 회사는 재직증명서 관리 방법 등이 따로 없었다. 여러 형식의 문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게 김건희 씨 이력이 잘못됐다고 하려면 딱 찾아야 되는데 증명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걸 왜 떠들었어 민주당은? 오마이뉴스는 뭘 보도한 거예요? 뭐 많죠. 김건희 씨는 뭐 몇 번 다뤘지만 어느 대학교 낸 이력서에 학력란에 서울대 경영학과 전공 석사라고 했다는데 그게 허위다 그랬지만은 이 이력서와 같이 낸 증명서가 있잖아요. 거기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 석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력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부풀리기를 합니다. 자기가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상식이기 때문에 그 주장이 사실인지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학위 증명서를 냈잖아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들은 그 증명서를 보고 판단하지 본인이 이력서에 쓴 거는 무시하는 겁니다. 또 국민대에 낸 이력서에 폴리텍 대학 부교수라고 기록했다는 게 시비였는데 근데 여기도 이 김건희 씨는 경력증명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 대학 컴퓨터 게임과에 있었다는 것만 돼 있죠. 부교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부교수는 뭐냐? 자기가 부교수 대우를 받았다는 거지. 폴리텍 대학에서 겸임교수 할 때. 이거 역시 경력증명서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인사 전문가는, 인사 담당자는 다 아는 거거든요. 애초부터 이 국민대는 정년 교수를 뽑은 게 아니에요. 조교수, 부교수, 전교수로 가는. 임시교원, 시간 강사 내지는 뭐 겸임교수 뽑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는 사람들이 부교수라고 썼을 때 그걸 누가 경력, 대우 정도로 금방 알아보는 걸. 그걸 문제 제기하면 뭐합니까? 또 수원여대 이력서에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대상을 받았다고 썼다. 그게 시비인데 수원여대는 수상경력은 평가 대상도 아니고 학위를 증명서로 확인하는 게 중요했지 아니다라 그러는데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력서에 어떤 내용을 쓸지 어떤 내용을 강조할지 또 어떤 허위를 쓸지는 전적으로 작성자가 하는 거고요. 그거 자체는 사문서 위조도 해당이 안 됩니다. 같은 이치로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이 입사지원서에 우리 아버지가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사실은 사실이죠. 근데 엉뚱한 소리 한 건데 이것도 사문서 위조가 안 됩니다. 모든 학교나 기관은 이력서에 쓴 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걸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증명서 내용이 틀렸으면 발행기관이 책임을 져야지 김건희 씨한테 물어보면 어쩌라는 거예요. 김건희 씨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 받은 것을 뭐 쿨하게 인정했잖아요. 그것도 죄라면 죄인데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단체로 받은 걸 자기 개인이 받은 걸로 했으니까 문제가 됐죠. 도정환 의원은 김건희 씨가 교생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한 성적표를 보게 되면 김건희 씨가 교생 실습을 해서 학점을 받은 사실이 있잖아요.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성적 증명서가 유출됐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정보인데 상당히 치명적인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성적 증명서를 본인이 아는 사람이 뗄 수 있지? 이거 금방 답 나왔습니다. 숙명여대가 이런 자료를 발행하게 된 이유를 교육부에 문서로 보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숙대는 교육부 교원 양성 연수과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 양성 연수과장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보내주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 과장은 국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냈고 그게 교육부를 거쳐서 민주당 의원들한테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걸 받았으면 국정을 운영하는 자료를 써야 되는데 왜 선거용으로 씁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개인정보 이렇게 성적증명서 마구 띄워갖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래놓고 한쪽 구석에서는 이거 학점 안 좋네 좋네 하면서 떠들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 제기하면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만 써야지 왜 정치판에 왜 써먹어? 이거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윤혜 씨가 이끄는 교육부가 상당히 문제예요. 윤혜 씨는 민주당 출신이죠. 국회의원도 했고. 이 교육부가 이 김건희 씨가 박사학위 논문 거기에 요약본에서 뭐뭐를 유지하다를 갖다가 영어로 YUJI를 썼다고 해서 시비가 많았는데 그거 조사한다고 교육부 공무원 12명 투입했지만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소한 실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말을 갖다가 영어로 표현한 논문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죽었다 깨도 안 하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김건희 씨 하나만 틀린 거 침소봉도에서 하는데 따라가 보면 별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장난치는 겁니다. 이거를 유은혜 씨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있는 교육부에서 해줬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행정부를 누가 믿어요? 행정부는 모든 개인정보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유출하지. 민주당의 김건희 씨 이력 공세는 허당입니다. 재직증명서 양식이 통일되지 못한 법인의 문제를 김 씨한테 묻고 그 내용을 갖고 시비 거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걸 시비 거는 건 난센스입니다. 뭐 증명서가 첨부된 게 허위라는 사실도 밝혀낸 것도 없고 또 이걸 통해서 확인된 거는 대학이 15년 전에 내가 냈던 이력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숙대 규정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한 10년 정도까지만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오래 보관했다가 교육부가 내놓는다고 줘? 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반대로 정권 바뀐 다음에 국회 요구해서 민주당 의원들 약점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개인 동의받고 제출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공수처가 기자와 정치인들의 통신 사실을 열람했죠. 이거 문제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이력 공세 갖고 마녀사냥했던 민주당의 공세는 이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본부장 비리를 떠들었지만 윤석열 본인에 대한 공격은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부인 비리 중에서 이력 공세는 이걸로 끝이고 또 하나가 이제 도이치 주가 조작인데 그거는 주가 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씨 기소로 끝입니다. 왜? 주가 조작이 있었던 그 기업에 주식을 투자하고 말고는 그건 죄가 안 되죠. 그 사람은 조작을 한 게 아니잖아요. 조작할 건 알고 했던 말았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알고 했다는 증거도 찾을 수도 없을 거고. 이것도 김건희 씨한테는 물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줄리 문제인데 한 태권도 관계자가 르네상스 호텔에서 그 호텔 회장과 줄리라고 했던 김건희 씨와 자리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겁니다. 줄리에 대해서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결국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온 건 한 태권도 관계자가 르네상스 호텔 회장과 르네상스 호텔에서 줄리라고 하는 김건희 씨와 합석을 했다. 이게 접대부인가요? 이건 접대부 아니죠. 합석할 수 있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왜 접대부라고 그렇게 몰았죠? 허위 사실입니다.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이거는 이 책임을 따져야 될 겁니다. 장모가 이제 김건희 씨한테 주공 글씨는 조금 세웠지. 본인이 이제 겁도 먹고 못 나올 테니까. 근데 역시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요양원 문제로 이제 장모는 처벌받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잔고 증명을 위조했다. 글쎄 증명 요구 돈을 얼마 넣어놔달라 이런 잔고 증명하는 게가 범죄긴 범죄입니다. 근데 일반인도 좀 하는 범죄죠. 대단한 범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료법 위반 문제가 있지만은 2000년 초반에 요양원은 일반인들이 만들 수 있고 의료인 명의는 빌려 쓰도록 한 바가 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장모하고 동업자 갈등이 컸던 게 문제지.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 정도 선이니까 이걸로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재명 씨입니다. 이재명 씨는 본인이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된 사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벌써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못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동호 아들이 상습 도박한 문제하고 플러스 성매매 의혹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김부선 씨 사건하고 연결돼갖고 부전자전 얘기가 나올 테니까 굉장히 심각해지죠. 이게 이제 이렇게 코너에 물렸는데 이 김건희 공격하고 본부장 게이트로 관심을 돌려서 살짝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박근혜 씨 사면으로 윤석열 세력 갈라치기 하는데 아마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민주당의 공세는 계속되지만 치명타를 입히는 게 아니라 이 물장구 치면서 물 퍼붓는 거 있죠. 그거 처음엔 타고 오서 이렇게 피하겠지만 그거 갖고 치명타 아니지 않습니까? 칼로 찌르고 해야 되는 거지. 별게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요란하게 마녀사냥했지만 그리고 그거는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쪼잔한 한 수였다. 이제 차츰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이걸 알면서
역전이 일어날까라는 게 저희 예측입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십시오. 감사합니다.